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세리아 위주로 자료 같은 거 검토해 놓은 거 영상 자료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타이어 워커랑 퀀트리를 붙는데, 사실 선발 왁구상으로는 이 경기 9.5여도 오바를 갈 만한 경기긴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타이어 워커가 작년에 진짜 개망했거든요. 재작년에도 사실 별로 안 좋았어. 그 전에 옛날에 뭐 매치 시즌이나 이럴 때는 꽤나 좋게 볼 만한 선수였습니다.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가 있고 위력적인 투수였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여요. 특히나 얘는 이제 좀 전반기를 잘하고 후반기에 못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냥 최근 2년 동안에는 사실 전후반기 따질 거 없이 그냥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종이었던 뭐 스플리터나 싱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라앉았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커리어 내내 타이어 워커는 이렇게 그 구종 변경이 엄청 많은 편입니다. 옛날에 커리어 초반에는 포심 위주의 투구를 하다가 이후에 안 먹히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구종들을 막 섞어 던지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난 시즌에는 얘 주요 구종이었던 스플리터나 싱커가 엄청 안 먹힌 경기, 안 먹힌 시즌이었었어. 근데 올 시즌에는 커터 같은 것들을 중용을 한다든지 변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느낌인데, 초반에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직전 여기 샘프한테 5이닝 6실점으로 또 한번 이제 바닥을 또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기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은 소화한 이닝도 적은 편이고, 전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트릴도 얘도 클리블랜드 시절? 그럴 때는 괜찮았었는데, 사실 이후에는 얘 좀 많이 오락가락하죠. 작년에 콜로라도 가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 스플리터 같은 거 좋았단 말이야. 퀀트릴이 지난 시즌에 스플리터가 그 전반기 때는 플러스 11인가 12였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 가장 이 스플리터의 구종 가치가 높게 지키던 선수였었는데, 시즌 만미에는 마이너스 1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만큼 후반기 들어서는 퀀트리의 스플리터가 안 통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포심이 마이너스 18,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퀀트리 자체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2시즌 정도 그동안 좀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워커를 조금 더 믿을만은 한 것 같아. 사실 얘를 뭐 믿냐 마냐 그것도 사실 쓸모는 없는데, 얘네들은 작년에도 맞대결상으로 필라델피아가 많이 이겨왔었고, 특히 필라델피아의 좌완 선발을 마이애미가 대처를 못했다, 작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뭐 요즘에 이제 마이애미가 빠따가 슬그머니 올라오다가 또 주춤한 상태야. 필라델피아는 OPS가 많이 떨어졌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이런 상태여서 빠따적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높게 칠 것도 없고 컨디션 OPS도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단순히 전력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앞선다, 그냥 그 정도 분석밖에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뭐 굳이 필라델피아를 본다면 배당이 안 나왔고 핸슨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상대인지라 뭐 못 볼 거는 없다고 보는 마인드이기는 해요. 워커가 저는 사실 못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발 투수 봤을 때는 9.5여도 오바를 내다볼 만은 하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고, 디트로이트 대 캔자시티 경기인데 KC 마이즈랑 루고죠. KC 마이즈는 올 시즌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전 경기 때 5.2이닝 사실점으로 또 한 번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긴 했다. 얘도 이제 1라운더 출신이에요. 디트로이트가 키우고 있는 그런 선발진 중에 한 명이었는데, 토미존을 겪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구속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다가 토미존 이후에 작년에 평균 구속이 95.5마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대신에 뭐 슬로브 비중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포수를 조금 타는 편이에요. 작년에 로저스랑 할 때가 켈리보다 할 때가 더 좋았었다.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디트로이트가 주로 딩글러를 메인 포수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타격이 좋아가지고 딩글러와의 궁합 자체는 뭐 아주 훌륭한 수준은 아니다, 그냥 이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스 루고,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먹은 선수입니다. 뭐 샌디에이고 시절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 아주 좋은 선발이었던 것 같아요. 이닝도 많이 먹고 작년에는 3.00으로 좋은 시즌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지금 커터의 출발이 좋지가 못한다든지 만족할 만한 활약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전 세스루고가 버텨준 유형 괜찮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벌써 작년에 이제 216이닝 동안 17표 홈런으로 홈런 관리가 잘 됐는데, 지금 벌써 23이닝의 표홈런이 5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슬리긴 한다. 이건 무엇보다도 현재 두 팀의 빠따 차이가 엄청 커요. 사실 디트로이트가 시즌 초반에 빠따가 굉장히 잘 나갔다가 지금 슬슬 감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여전히 우한 상대로 홈에서는 좋다,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켄자가 지금 빠따가 바닥입니다. 바닥. 사실상 위트 말고는 기대할 만한 타자가 거의 없어요. 글쎄 루고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없지는 않아요. 이거보다도 더 좋은 활약을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이닝 잘 먹어주는 것도 있고 제구력도 좋고, 통산으로 봤을 때는 홈보다는 이제 원정에서 못하다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좋은 시즌을 보냈던 거는 오히려 원정 성적이 더 컸었습니다. 일단 저는 뭐 디트승에다 언더 보고 있는데요. KC 마이즈도 그렇게 믿지 못할 선택지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언더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여전히 켄자 빠따
좋지 않고 지금 리그에서 거의 뭐 최하위급입니다. 요즘엔 좋지도 않고요. 우한 상대로 원정, 우한 투수 상대나 우한 투수 상대, 원정 상대 모두 다 OPS가 많이 좀 가라앉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런 면에서 그냥 언더 같은 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컵스 대 애리조나 어제 아주 레전드 경기를 펼쳤던 두 팀인데 저는 어제 뭐 분석 자체는 컵스가 코빈 번즈를 공략을 해가지고 오바 같은 거 볼만하다, 컵스에 승보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뭐 결과는 맞췄지만 진짜 운으로 된 거예요. 선발 구간에서 뭐 콜린 레아나 번즈나 둘 다 그래도 잘 견뎌냈었고 이거는 8회에 양팀 합쳐갖고 16점이 나는 경기 후반부에 점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얻어 걸린 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글쎄 오늘 이제 나오는 투수 두 명은 이제 갤런이랑 벤 브라운 나름대로 이제 시카고 컵스가 기대치를 걸고 좀 키우고 있는 투수거든요. 작년에도 얘가 나올 때는 잘했어. 그러다 부상 때문에 아마 이제 6월부터는 등판을 못했었고, 근데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올 시즌 초반에는 5.09로 그렇게 막 좋은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갤런 5년 전쯤 그때는 애리조나에서 이제 좀 신인 축이었는데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해도 출발이 좀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얘도 전통적으로 포심이나 커브 두 가지 구종이 훌륭한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나는 일단은 애리조나에서 이 갤런이 매번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약했던 면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좀 애리조나의 갤런도 고생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두 팀 다 지금 빠따는 거의 뭐 정상권이에요. 어제도 되게 언더가 날 만한 경기를 경기 후반부에 7회 말부터 해갖고 21점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따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어제도 이제 또 시카고 컵스가 불펜 소모도 많았던 편도 있고, 물론 내일 컵스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점수가 뭐 이렇게 OPS가 많이 떨어진다, 반대로 애리조나는 많이 오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두 투수의 요건상으로 7.5 기준이면은 그냥 오바를 보는 게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형님들 이제 오늘 경기에서 제가 방제도 걸은 것처럼 추운 날씨에 펼쳐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내일 경기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날씨입니다. 날씨.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날씨 나오는 게 TEMP라고 있잖아요. 이게 템퍼레이처. 여기가 온도고 그 밑에는 이게 뭐 체감 온도 뭐 이런 건데 이 컵스 경기도 어제도 그렇고 이게 되게 지금 추운 날씨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컵스 구장인데 컵스 경기가 원래 바람이 되게 많은 동네입니다. 시카고 컵스는. 내일 뭐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분다고 하는데 일단은 엄청 추운 날씨예요. 추운 날씨에는 이게 언더 기조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건조한 구장은 보통 공기 저항을 많이 안 받아가지고 공이 막 휙휙 뜨고, 그래서 옛날에 애리조나가 엄청 오바가 나는 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콜로라도의 쿠어스 필드도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타구들이 쭉쭉 뻗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습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는 제가 알기로는 타구가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추운 날씨 조금 이제 오바를 본 선택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내일도 그 기준점이 되게 낮게 잡혔단 말이에요. 7.5가 잡혔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무섭기는 하네. 제가 어제 검토를 해봤는데 어제 좀 추운 날씨에 경기를 펼쳐졌던 시애틀 경기 언더 났었고, 그리고 매치 경기나 이런 것들은 다 오바가 났었습니다. 컵스도 조금 추운 편인데 점수 되게 많이 나기도 하고, 이래서 뭐 확답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기준점이 이 경기 왜 이렇게 기준점이 좋아, 이런 경기들은 날씨 때문에 은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토 대 시애틀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애틀에서 로건 길버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베리오스는 제가 뭐 늘 말하지만은 현재 토론토에서 원래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토론토 이적 이후에는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다. 작년에도 3.60 정도로 토론토의 선발 3인방이 거스먼이나 다른 뭐 베시시나 흔들리는 동안 베리오스는 거의 안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었었는데 글쎄 올 시즌 일단 출발이 조금 좋지가 못한 것도 있고, 특히 피홈런이 많아요. 얘도 늘 피홈런이 많은 유형인데 올 시즌도 시즌 초반에 피홈런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로건 길버트, 얘는 일단은 뭐 제구력 같은 게 믿을만 하죠. 작년에도 208이닝 동안 볼넷 37개, 그전에도 192이닝에 볼넷 36개, 올 시즌도 지금 22이닝 동안 4개예요. 여전히 좀 볼넷 같은 거 페이스가 좋은 편이고, 대신 이제 피홈런이 조금 문제야. 얘도 200이닝 막 190이닝 먹으면서도 늘 이제 30개에 가까운 피홈런 그런 거 많이 맞는다는 게 문제인데, 뭐 올 시즌은 아직까지 22이닝 동안 3개니까 비율상으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년이랑 비슷한 정도다 그런 건데, 홈이랑 원정을 많이 안 타는 편입니다. 얘는 보통 시애틀 투수들이 홈에서는 굉장히 잘 던지고 원정 가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길버트는 비교적 원정도 나름대로 차이가 적은 편이에요. 일단은 선발 투수는 길버트가 조금 더 상태는 좋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것도 시애틀의 빠따가 문제입니다. 시애틀은 제가 어제도 지금 생각보다 홈에서 원정으로 가면은 빠따가 좀 불을 뿜는다, 오바 게임도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어제는 그냥 점수가 되게 안 났죠. 5안타에 1홈런, 그냥 홈런 하나로 1점 내고 끝났었는데,
사실 나는 선발 투수 상태도 그렇고 시애틀을 조금 더 믿고는 싶어. 하지만 시애틀의 빠따 상태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토론토가 생각보다 조금 치긴 하던데 나는 뭐 로건 길버트를 그냥 좋게 봐가지고 그래갖고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보고 있거든요. 글쎄 요즘에 뭐 토론토가 좀 나름대로 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시애틀보다는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시애틀 승에다가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츠버그 대 클리블랜드 경기. 일단은 선발 투수 차이가 좀 크죠. 스킨스가 나옵니다. 근데 스킨스도 얼마 전에 한번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었어요.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동안 5실점. 여전히 피홈런은 없어 아직까지. 제구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킨스는 그냥 경기 게임 길게 보면 올 시즌도 아마 사이영에 도전할 것 같거든요. 작년이랑 다르게 올 시즌 풀시즌을 치를 수가 있고 작년에는 얘를 좀 아껴주느라 투구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벌써 뭐 109를 넘긴 적도 있었고 스킨스가 정상적으로 풀시즌을 치른다면은 저는 사이영 컨텐더라고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의 투수거든요. 일단 포심 구속이 상당히 잘 나오고 스플리터와 싱커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움직임을 자랑하는 이 스플링커가 작년에 플러스 17로 엄청 뛰어났었어요. 이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도 보니까 작년에 뭐 오히려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다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 이 친구가 출전할 때 팀은 17승 10패로 얘가 등판한 경기 그 13승 4패였었거든요. 패배 빈도가 조금 높은 거 이런 것들은 제 아무리 스킨스의 경기여도 약간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블리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뭐 한 5이닝 먹어준다든지 그런 건 있었는데 역시나 작년에는 좀 잘했어요. 클리블랜드 이런 좀 투수 코치들이 라이블리를 잘 개조를 해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원래 기대치대로 신시내티 시절도 그렇고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스킨스가 많이 우세다 이런 건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죠. 스킨스가 뛸 때도 피츠버그가 아주 승리를 담보하진 않는다. 이것도 뭐 스킨스 경기라 갖고 피츠버그 배당이 되게 별로예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 피츠버그가 그냥 뭐 거의 메이저리그 최약체급의 빠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제는 뭐 4홈런 치고 종종 잘 터질 때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라이블리면은 어제 나왔던 오티즈보다도 좀 만만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뭐 피츠버그 승에다 저는 언더 보고 있는데요. 배당도 별로고 이거 피츠버그 일반승 갈 거 아니면은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스킨스 경기 때 팀적으로는 패배가 스킨스 경기를 좀 말아먹는 경기도 종종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엄청 믿을 만한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승 배당도 별로고 저는 좀 조심하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자, 그다음에 매치 대 세인트루이스. 제가 어제도 매치를 가장 좋게 본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엄청 어렵게 이겼어요. 어제는 이제 피터슨 대 미콜라스 구도. 나는 확실히 선발에서 뉴욕 매치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죠. 매치에 빠따가 좀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뭐 역전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오늘도 센가 대 리버라토레. 센가는 건강만 하면은 이게 지금 보여지는 기록도 그렇고 되게 좋게 볼 만한 경기예요. 아쉽게도 센가가 지금 얘도 작년에 이제 거의 뭐 부상으로 못 뛰었다 보니까 이 투구수를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89 내외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직전형이 이제 어슬레틱스한테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 그냥 뭐 85구인가? 그 정도만 던지고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센가가 이닝 소화가 조금 짧을 수는 있다.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혼자서 막 7이닝 이상을 먹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의 리버라토레는 보통 선발이랑 불펜을 많이 오갔었는데 기록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약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욕 매치 구장은 그래도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봐야 되기는 해요. 빠따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우위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요즘에 브랜든 도노반 같은 애들 진짜 무섭죠.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 센가가 그 세인트루이스 애들을 많이 상대한 편은 아닌데 특히 요즘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진짜 미친 빠따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든 도노반한테 타타수 1안타 정도로 그래도 뭐 약한 편은 아니다. 뭐 그냥 그런 거 보이는 정도? 대부분의 세인트루이스 빠따를 잘 막아냈다.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선발 우세 때문에 매치를 보고 있는데 센가가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네 이닝을. 그래도 여기 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워낙에 이게 그 불펜이 안 좋았어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매치가 워낙에 최정상급 불펜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운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마운드 우세 매치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고요. 헨슨까지 도전할 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 저는 뭐 언더도 조금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언더 보는 건 그냥 이렇게 언업상으로 8.5 기준에 언더가 되게 많아가지고 매치 빠따 그냥 리버라토레 좌한투수 공략 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표본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주 뭐 믿을만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 다음 텍사스 대 다저스 경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볼디와 사사키 구도. 자, 이볼디는 올 시즌 그 9이닝 이제 완봉승 경기를 리그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낸 선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컵스한테 4.2이닝 3실점, 시애틀한테 5이닝 3실점으로 이후에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더라. 사실 이볼디는 저는 텍사스에서 거의 뭐 1선발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하면 그런데 뭐 우리 스플리터로 상당히 잘 돌리기도 하고 예년보다 지금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커리어 초반에는 이볼디가 선발 투수로서 보스턴 시절이나 이럴 때는 막 97, 8마일은 기본으로 찍고 그랬는데 옛날이랑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올 시즌에는 이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스플리터로 많이 먹고 산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사사키 다저스가 지금 일단 오타니가 없거든요. 이런 와중에 사사키가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데 사사키 역시 얘도 이닝을 많이 못 먹어요. 지금 4경기 동안 13.2이니까 평균적으로 뭐 한 4이닝 정도도 못 먹는다 뭐 그런 건데 89도 지금 못 던지게 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이고 가진 공 자체는 괜찮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MLB에 입성을 할 때 사사키의 스플리터가 그 80 스케일 뭐 제구력이나 가지고 있는 패스트볼의 퀄리티 그런 것들을 매길 때 스플리터로 80점 만점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어떤 특정 구종에다가 80점 만점을 주는 구종들은 정말 레전드들 커쇼의 커브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공들한테만 80점 만점을 주거든요. 사사키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닝 소화도 아쉬울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좀 기대한 것보다는 사사키는 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볼넷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13.2이닝 동안 볼넷이 13개입니다. 일본 야구에서는 제구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제대로 적응을 못한 모습들이 현재로서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볼디를 조금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빠따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냥 텍사스가 지금 되게 못 치고 있어. 그나마 엄청 못 치다가 요즘에 조금 올라온 거긴 한데 어제도 이제 그 야마모토한테 많이 막히는 것도 있었었고 텍사스를 그렇게 막 좋게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냥 이거는 배당 대비 텍사스를 좀 볼 만한 느낌? 글쎄요. 이볼디도 한창 잘하고 지금 최근 중격이다가 못해가지고 다저스 정도의 빠따한테는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볼디는 다저스의 이런 좀 중심 타선 걔네들한테만 약하고 다른 애들한테는 좀 그래도 강했던 편이긴 하거든요. 사사키를 좀 못 믿는 느낌? 그것 때문에 나는 텍사스를 약간 보는 느낌인데 오타니 같이 중심 선수가 빠진 것도 그렇고 저는 일단 뭐 텍사스 승리라든지 그리고 한 점차 게임 뭐 언더 그런 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더 보는 것도 사사키는 못 믿지만은 텍사스에 빠다가 더 못 믿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다저스 반대 까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제 다저스 일반 생각하고 먹었는데 다저스 반대 까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만큼 사사키한테 좀 믿음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티모어 대 신시내티 경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그래도 조금 그나마 편한 경기가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헌터 그린이 지금 저는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지표에서 거의 뭐 끝판왕급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커리어 초반 그때는 뭐 피홈런 많은 거라든지 뭐 제구력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22년, 23년 이럴 때 포심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랬었어요. 훌륭한 구위나 구속에 비해서 좀 많이 처맞는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완전히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포심이랑 슬라이더 딱 이제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이런 피칭 밸류를 가지고 있고 배합도 좋은 편이고 투피치인데도 지금 벌써 평균 구속이 99.4마일이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2마일가량 높아진 수치이기도 하고 리그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보여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헌터 그린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볼티모어의 브랜든 영이라는 친구는 오늘이 이제 좀 데뷔 등판이에요.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뭐 3경기 정도 뛰었었고 2.76으로 나쁘지 않았다. 뭐 제구력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헌터 그린에 비해서는 좀 작아진다고 봐야겠죠. 일단 그냥 그런 면에서 헌터 그린을 많이 믿는 느낌인데 어제도 이게 제가 볼티모어의 홈런세가 무섭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헌터 그린이 커리어 초반에는 홈런이 문제였는데 지금 아직까지 27이닝 동안 올 시즌에 피홈런 1개에다가 작년에도 150이닝에 피홈런 12개면은 특히 이런 포심이랑 슬라이더에 되게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치고는 홈런이 적었던 편이거든요. 제구력도 좋아지기도 했고 나는 그런 면에서 헌터 그린이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선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닝도 잘 먹는 편이기도 하고 내일도 한번 헌터 그린에다가 기대치를 걸어보면서 신시내티 쪽을 그냥 막연하게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템파베이 대 양키 경기 쉐인 바즈랑 카라스코가 붙네요. 나는 매번 카라스코를 옛날에 많이 좋아했었다. 근데 이 친구가 무너지는 것도 많이 오랫동안 봐왔다. 뭐 백혈병인가 뭐 그런 것도 극복도 하고 되게 다사다난한데 나이도 87년생으로 되게 많은 편이고요. 사실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 양키가 지금 뭐 게리 콜도 그렇고 루이스도 누워있고 부상자가 워낙에 많아요. 선발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늘다리 선수도 데려와서 쓰는 중인데 비율도 나쁘진 않았었어. 2승 1패 잘할 때는 뭐 5이닝 정도 튼튼하게 막아주고 그랬지만은 일단은 기대치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쉐인 바즈 오랫동안 유망주 취급을 받다가 작년 말미부터 슬슬 나와가지고 선발로 나오고 그랬는데 한 7경기 동안 아주 훌륭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모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이제 페스티벌 구속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이런 좀 서브 구종들의 피안탈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 시즌 초반부터 쉐인 바즈도 굉장히 좀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선발 차이가 많이 난다. 템파베이 이제 뭐 홈구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태상으로 홈에서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템파베이가 그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가 태풍 때문에 지금 이제 조지 스타인브레너 필드 양키스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연습구장으로 쓰는 그런 구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 시즌 17경기 동안 33홈런으로 피홈런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 지적을 했었는데 쉐인 바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피홈런에 대한 이런 면역이 꽤 괜찮은 선수라고 보여요. 대신에 카라스코는 벌써 16이닝 동안 피홈런이 5개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자체는 저는 양키스가 조금 더 있다고는 보이네요. 물론 양키스에 빠따 얘네들이 폭발하면은 뭐 쉐인 바지고 누구 간에 쌈싸가고 있지만은 글쎄 양키스 빠따도 지금 뭐 5연승이긴 해도 그렇게 막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아 보이거든. 템파베이도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OPS가 꽤나 좋게 찍히고는 있습니다. 양키스는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그렇지 여전히 OPS는 뭐 1위기도 하고 글쎄 뭐 저는 그냥 막연하게 선발 투수 차이 그거로는 템파베이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빠따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 같지는 않아. 어제는 둘 다 되게 조용한 경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템파 사이드에다가 언더보고 있거든요. 나는 일단 카라스코가 고전을 할 것 같아. 근데 바즈는 잘할 것 같다. 그냥 선발 투수 차이로 뭐 템파베이 쪽을 좋게 보는 건데 언더오버는 뭐 9.5 기준 제가 언더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요즘에 둘 다 빠따가 기록상으로 뭐 언더가 많다든지 기본적으로 바즈는 좋은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투수고 카라스코도 글쎄요 내 예상보다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냥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인데 그냥 템파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언더보다는. 자 다음 콜로라도의 워싱턴 경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초반에 어제 경기가 취소가 됐죠. 눈이 와가지고 취소가 됐었고 이 경기에서 가장 보이는 건 이런 기온이다. 날씨를 좀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쿠어스필드가 어제 눈이 내렸었고 그 내일 이제 경기 시간 기준으로도 한 경기 시간 2시간 전까지는 약간의 뭐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눈이 온다는 거는 좀 습도가 높다는 얘기겠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 화씨 46도면은 5도에서 7도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하고 추운 날씨 이거는 투수가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요건상으로는 공기 저항이 조금 셀 거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8.5로 준 것 같거든요. 어제는 원래 9.5였는데 8.5로 내려갔더라고. 사실 지금 선발 투수의 상태만 보면은 두 팀 다 내세울 만한 선발이에요. 맥켄지고 워싱턴의 사실상 지금 뭐 1선발이라고 봐야죠. 포심이 상당히 강력하고 작년에도 얘 방어율 대비 FIP 같은 본인의 이런 좀 순수 실력 같은 것들은 높게 평가가 됐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포심을 주무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이스 돌랜더 콜로라도가 키우고 있는 유망주고 각급 마이너리그를 다 싹 다 졸업을 했다. 되게 기대치가 있는 선발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그 쿠어스필드는 보통은 이런 포심 위주의 투구를 하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패스트볼 퀄리티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구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난 그런 점에서 걱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추운 날씨에는 어쨌든 간에 좀 언더가 편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렇게 패스트볼 위주로 구사하는 애들이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할 거야. 보통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날씨나 뭐 콜로라도 구장 뭐 이런 특성상으로는 글쎄 뭐 어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불펜들은 전부 다 쉬었는데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이렇게 후반 가면은 불펜 때문에 많이 날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요. 내가 그리고 이제 쿠어스필드에서 좀 되게 추웠던 날 아까 내가 이 경기가 되게 추운 날씨라고 했었는데 쿠어스에서 펼쳐진 올 시즌 한 6경기 중에 되게 날씨상으로 추웠던 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마다 근데 점수 자체는 전부 8.5는 뚫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추운 날씨에도 점수 자체는 꽤나 많이 났다. 둘 다 뭐 빠따는 별로 칭찬할 게 없는데 그냥 쿠어스라는 게 제일 클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경기는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내렸었다. 보통 눈이 내리면 습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콜로라도 구장의 특성이 안 나올 거 그거를 조금 생각해야 되긴 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오바 정도 생각 중입니다. 막연하게 정보를 모르더라도 이게 뭐 추운 날씨고 뭐고 간에 막연하게 쿠어스필드 8.5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해봐도 확실히 홈에서는 타격 같은 게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 특히 얘네들은 불펜 가면 저는 되게 오바 게임이 예상이 돼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막연하게 오바 보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 화싹 경기. 게럿 크로시에 대해 뭐 쉐인 스미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막연하게 보스턴을 보기 좋은 경기죠. 나는 어제 이거 좀 조심하고 싶었거든. 왜냐면 보스턴 선발이 그 도빈스인가? 그 친구가 별로 이름이 없는 친구잖아.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스턴이 그냥 뚜드러 팼습니다. 홈런 4개 쳐가면서. 그리고 화싹은 뭐 쉐인 스미스 지금 뭐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닝도 그렇게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89 정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을 많이 던지진 않는다. 그래도 지금 3경기 동안 5.2이닝, 6이닝 나름대로 잘했어. 아무래도 선발 면에서는 게럿 크로시가 훌륭한 부분이 있다. 게럿 크로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화싹에서 그 되게 훌륭한 공들을 던졌었잖아요. 하지만 내구성의 문제가 조금 짚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즌 초반이라서 내구성에 대한 걱정도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2차 스탯상으로 기대 방어율 값이나 기대 FI급 상으로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급 투수였었습니다.
뭐 작년보다 지금 구속이 살짝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포심 같은 것들은 리그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지금도 시즌 스타트가 상당히 좋기도 하고 난 그냥 그런 면에서 크로시에를 훨씬 더 좋은 투수로 봅니다. 빠따도 상대가 화싹이니까 보스턴을 좋게 볼만 하고 이거는 뭐 마헨배당도 1.5가 안 돼요. 보스턴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친구의 기록이 좋은 만큼 활약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공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을 것 같아. 경기가 길어진다면은 그래도 화싹이 볼펜이 나쁘진 않지만은 보스턴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스턴도 바닥 짚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최근에 불펜 회복세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냥 보스턴이 딱히 여러 부분에서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경기는. 다음 휴스턴 대 샌디에고 경기 있습니다. 웨스네스키랑 킹이 붙는데 글쎄 웨스네스키도 얘도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선발이랑 불펜 많이 오가는데 올 시즌은 선발로 많이 나오고 있네요. 휴스턴도 지금 선발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이 비어 있기도 하죠. 뭐 이제 포심도 꽤나 괜찮고 스위퍼도 나름대로 좀 플러스 피치로 찍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뭐 선발로 나와가지고 5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18이닝 동안 피홈런 5방 이거는 조금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이거는 마이클 킹이 글쎄 시즌 초반에 살짝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었어.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때 콜로라도 상대로 9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괴물 같은 활약을 해줬잖아요. 마이클 킹이 작년에 이제 선발로 전환이 됐지만은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에 3.01 선발 데뷔 시즌 치고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한 겁니다. 지금도 되게 기록이 좋게 지키고 있기도 하죠. 난 그냥 이런 면에서 마이클 킹이 작년에도 14경기 구간 동안 80이닝을 던지면서 2.03으로 매우 안정적인 피칭대로 해줬었다. 그냥 믿을만 하다는 소리예요. 공도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건 제구인데 작년에 이제 185이닝에 볼넷이 64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좀 세금처럼 생각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저는 마이클 킹이 일단 뭐 보여준 것도 많이 있고 기록상으로도 믿을만한 투수다 이런 느낌이고요. 어제는 이제 샌디에고가 12안타를 치고도 패배를 했었는데 빠따가 샌디에고가 그래도 뭐 밀리진 않는 느낌이고 지금 오피스 상으로도 휴스턴이 바닥 짚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회복세가 아주 막 두드러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어제는 잘 쳤지만은. 그리고 샌디에고는 그냥 꾸준하게 잘 치고 있고 전반적인 빠따 컨디션 상태가 괜찮잖아요. 샌디에고가. 여기다가 불펜은 리그 1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불펜도 뭐 얼마 안 썼고 경기 길게라면 샌디에고가 저는 배당 대비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샌디에고는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힘이 빠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딱히 휴스턴의 홈을 엄청 칭찬할 건 못 되거든요. 지금도 그냥 샌디에고가 여러 면에서 좀 더 믿을만하다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어슬레티스 경기 개인적으로 그냥 좀 피하고 싶은 경기네요. 이게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 일단은 체드 패트릭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미러키도 선발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올려서 쓰고 있는데 기록상으로 되게 좋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공을 많이 던지진 않기도 하고 보통 이제 거의 5이닝을 먹는 것도 되게 적어요. 길게 버텨줄 거란 기대치는 조금 없는 느낌이고 루이스 세베리노 작년에 매치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슬레티스로 돈을 많이 받고 갔는데 현재까지는 기대치에서는 못하고 있는 편이죠. 아마 어스레키스는 세베리노를 거의 뭐 1선발급으로 생각을 하고 데려온 것 같은데 별로 뭐 좋지는 못하다. 이제 2023년 그때 너무 망했어. 그래갖고 24년에 좀 회복세가 많이 돋보였었는데 이닝도 많이 먹고 3.85로 괜찮았고 이랬지만은 지금 어스레키스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볼넷도 좀 있는 편이고 피어런도 한 4방 정도 있고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패트릭이 그렇게 꿀린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얘도 이제 공을 좀 89 미만으로 던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길게 먹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이 경기는 좀 패스하고 싶네. 미러키도 얘네들도 조금 살아나고는 있는데요. 워낙에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이 쳐맞았으니까 좀 살아나고 있기는 해. 그리고 홈에서 강합니다. 8승 3패인데 제가 어제도 미러키는 홈 강팀이지만은 반대로 어슬레키스는 올 시즌 이제 원정에서 좋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해드렸었고 막연하게 뭐 미러키를 봐도 상관은 없지만은 배당도 나쁘지 않아요. 미러키가. 근데 난 뭐 그렇게 욕심은 안 나네 이것도. 다음 애틀랜타 대 미네소타 경기 크리스 세일 등판이네요. 글쎄 일단 나 뭐 리차드슨은 그렇게 뭐 믿을만 하다고는 안 봐. 리차드슨도 한 130이닝을 먹었어요. 그럼 4.17로 선발 풀타임 시즌 치고는 꽤나 괜찮은 활약을 했는데 좀 이제 초반에 잘하다가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이닝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볼넷도 많이 내렸었죠. 그러면서 좀 불안한 면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활약이 나쁘진 않아. 직전 경기 때도 제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때 리차드슨 반대를 보고 싶었는데 그때 5이닝 실점으로 오히려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이닝은 많이 못 먹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포심이나 슬라이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세 번째 피치인 체인지업이 마이너스 16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리스크일 수는 있다. 아무래도 이건 선발에서 보이는 건 그냥 크리스 세일이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많이 보입니다. 크리스 세일이 작년에 완전히 회복을 해가지고 슬라이더 플러스 24 받고 구속도 95마일로 그전 연도에 비해서 1마일이 하나 더 나오기도 하고 되게 잘 던졌잖아요. 사이언까지 수상을 하고 근데 올 시즌에는 일단은 구속이 떨어졌고 여러 면모상으로 지금 그냥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4경기 동안 19이닝에 6.63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는 그 이닝 대비 피안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볼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특히나 지금은 피안타가 많이 맞아요. 피안타가 좀 많아요. 한마디로 세일의 공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공략할 만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둘 다 원래는 불펜들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좀 불펜이 좀 내려간 것도 있고, 빠따도 둘 다 바닥이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애틀랜타랑 미네소타가 시즌 초반에 빠따상으로 OPS 꼴찌랑 꼴찌 바로 윈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올라오곤 있다. 뭐 이런 형국인데, 뭐 일반승 애틀랜타 일반승도 뭐 배당도 맛도 없고, 애틀랜타에 뭐 핸승을 가느니 차라리 나는 미네소타의 역배가 오히려 낫다는 마인드거든요. 갈 거면은 그냥 세일의 좀 리스크?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나는 미네소타를 좀 보고 싶은 느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워낙에 선택지가 별로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끌고 가고 싶지는 않고,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세일이 그냥 조금 안 좋은 게 보인다 정도? 그게 유일한 근거네요. 천사 대 샘프 경기, 핸드릭스랑 루프가 붙는다고 하는데 별로 뭐 얘기할 게 많이 없죠. 일단은 뭐 랜더 루프 작년에도 몇 번 선발로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뭐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고, 특히 그 롱릴리프로 많이 뛰었었는데요. 롱릴리프로 나올 때 성적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23이닝 동안 6경기 23이닝이면 평균적으로 한 4이닝 조금 안 되게 먹은 거죠. 0.78을 훌륭하게 해줬었고, 피홈런 안 맞고, 이런 활약들이 있다 보니까 올 시즌부터는 선발로서 종종 이렇게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4.80이어도 최근에 6이닝 2실점 해준 경기도 있었었고, 그냥 임시된 빵이 아닐까? 그냥 그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기대치가 뭐 높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도 생각보다 뭐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해주는 느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카일 핸드릭스는 얘도 나이가 많이 먹었죠. 1989년생. 2010년 이제 컵스의 우승 멤버였었는데 작년에 뭐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제구력이에요, 제구력. 늘 이제 훌륭한 제구력으로 좀 이제 로케이션이 좋은 피칭들을 한다. 사실 뭐 구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뭐 쓸 거는 별로 없는데, 체인지업이 워낙에 훌륭했었고 좀 로케이셔닝으로 그냥 그렉 매덕스의 좀 마이너판으로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핸드릭스가 되게 믿을만한 선수였거든요. 7이닝 이상 먹어줄 때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찬스를 많이 안 준다. 되게 믿을만한 애였었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고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사실 안 좋은 쪽으로 기대를 했어야 됐었죠. 그래도 뭐 이제 이적 이후에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것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냥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메이저리그 평균 퀄리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오바를 보는 건데, 글쎄 샘퍼가 한창 잘 치다가 어제 좀 잠잠했던 것도 있고, 천사도 얘네들 그 홈런세가 대단했었거든요. 특히나 올 시즌 이제 홈에서 3경기 동안 홈런 9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그냥 빵기였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되게 좀 점수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타일러 앤더슨이랑 로건 앱의 등판, 그거보다는 선발 투수들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난 그냥 그런 면에서 오바를 보고 있거든. 글쎄요, 이것도 뭐 사실 뭐 보이는 흐름이 없어. 천사나 샘프나 뭐 요즘에 빠따가 좋다던지, 샘프는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하고 그래도 좋은 쪽으로 오락가락하는 중인데 어제는 못 쳤습니다. 천사는 시즌 초반에 되게 잘 치다가 지금은 홈런도 최근 4경기 동안 없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샘플을 봐야 되는데 어제도 로건 앱 판에 샘플가 졌잖아요. 그냥 오바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길게 가면은 두 팀의 이런 불펜 차이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경기 길게 이어지면 샌프란시스코가 웃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